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그래도 연휴를 앞두고 다행인 점은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고 상승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계좌는 아직까지 복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거를 아마 모두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보자면 유가도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면서 지금 1,200원을 넘기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의 경제 속도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빨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 경제도 성장이 좋았던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비를 꼭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설 연휴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숨고르기 하는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전략 한번 짚어보시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오늘은요 또 1시간 동안 이분과 함께합니다. 내일의 붐의 주인공이죠. 민경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은 시장이 상승해서 그런지 그래도 좀 얼굴 표정이 밝아 보이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앵커님과 제작진분들과 우리 주식 투자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그래도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웃을 수 있는 네. 구정 연휴 조금은 마음 안도하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장 좀 점검 그럼 바로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어제 매도 버튼에 대해서 누를 생각하지 마셔라. 이제 매도 버튼 금지 명령.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전쟁 발발할 것 같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99.99% 확률로 전쟁을 발발하지 않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것이다. 북한 미사일을 쏘지만 그 미사일을 동해바다에다가 허공에다가 쏜 것이지 미국 본토나 우리나라에 쏜 게 아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발발하지 않을 전쟁 리스크 때문에 한 달 동안 혹은 이번 주 내내 코스닥 지수 상승이 계속해서 도망갔다면 그 하락분은 저점에서 다시금 숏포지션을 잡았던 특정 러시아나 북한의 특정 이제 포지션을 잡았던 이제 세력들이 시세 차익을 거두고 저점에 주식을 매입하면서 다시 롱 포지션을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쭉 커버링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포 구간, 지금의 패닉 구간, 지금의 자포자기의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초기 대응 놓치신 분들은 그냥 반차 쓰고 휴가 가시고 오늘 하루 구정 연휴기도 하고 네. 하루 그냥 휴가 쓰고 여행을 다녀오시던가 머리를 좀 식히던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시던가 소주 한 잔을 하시던가 이렇게 뭔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전일자의 좀 당부의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하다 보면은 북한이 도발할 때 한반도 전쟁 리스크 자주 부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부각되는 게 영원히 지수가 무너지거나 영원히 선물 지수가 무너지거나 영원히 선물 지수가 상승하거나 영원히 폭등하는 지수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마이너스 유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만 네. 마이너스 2달러, 100달러, 10,000달러 계속 무한정으로 빠진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이고 이 유가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자 다시 지금 80달러, 90달러 수준까지 회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정말 마이너스까지 빠졌던 국제유가 선물 또한 지금 다시 일정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 우리 상승이 도망쳐버린 우리 코스닥 지수도 지금 오늘자 다시
뭐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일단은 플러스 2에서 3%대 그래도 강한 상승 반전의 흐름을 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북한이 뭐 이번 주에만 미사일을 2번 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만 거의 7번에 달하는 도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한 달 동안 7번 도발했으니까 한 번 더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연합훈련하고 있는 부분들,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에 와 있는 부분들은 그 군인들도 잠도 자야 되고 우리 훈련했으면 쉬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현역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규모 훈련이 끝나면 그 훈련 고생했다 포상하고 휴가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미군도 뭐 일본의 그런 인력들도 군사훈련 끝나면 쉬어야 되거든요. 휴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네, 한미 정상하겠습니다. 미일 연합훈련이 끝나서 핵 항공모함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북한도 지금 도발하고 있는 부분들 뭐 도발 횟수가 낮아진다든가 조금 잠잠해지게 되면은 이 한반도 전쟁 리스크로 인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은 빠르게 V자 혹은 U커브 형태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도 강조해 드렸지만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 합의를 하게 되면은 북한도 도발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 숏 포지션으로 그동안 큰 수익을 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지션을 바꿔서 롱을 잡고 저점에 매입해서 다시금 끌어가는 과정에서의 떨어지면서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익을 막대하게 되고 번 돈으로 또다시 베팅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2번 양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의 이제 상승 반전의 흐름이 이제 고가 대비 마이너스 코스닥 기준 20%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올 것이다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전일자 지거 반대편에서의 이제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지수가 1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의 차트와 네. 자,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갔어요. 러시아에서는 자,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공했을 때 선물 시장에서 천연가스와 이제 식량, 곡물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침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글로벌 금융시장이 무너짐에 따라 이 하락에 대한 수익을 러시아가 좀 의도했을 수도 있다. 실제 전쟁 일으키지 않을 건데 수십만 명에 대한 그런 군사를 동원해서 글로벌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지수가 빠지는 것에 대한 우리 풋,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막대한 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 이때 러시아가 뭐 금지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국 내 사용, 채굴을 전부 다 금지하고 자, 공교롭게도 같은 기간 중국에서 대만에 전투기 띄우고 같은 기간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만 7번을 도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북한 입장에서는 돈 없어서 식량 위기다 하는데 그 비싼 로켓을 뭐 수십 발 도발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여기까지 미국 증시, 암호화폐 시장 끌어내리면서 우리 풋 포지션에서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이제 나스닥 지수는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시가를 자, 소폭 이탈했습니다. 소폭.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자,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급락했었던 나스닥 지수가 막판에 다시 올라왔죠. 플러스 5% 이상의 강한 매도세를 들어 올려주면서 자, 진짜 와 5% 밑골이 마이너스 5%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날 종가가 자 플러스 지금 0.63%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5.5%의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눈 감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눈 감기 전까지 엄청난 급락이다. 큰일 났다 생각했었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네. 전방위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도 상승했다가 또 상승했다 빠졌다가 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어제 마이너스 1.4%가 무너지긴 했는데 일주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월요일 시가 정도까지 빠진 수준으로 전일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정말 제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업종 종합 차트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는 자, 월요일 기준으로 자, 이때가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시가가 여기입니다. 자, 월요일 시가 아까 미국 증시는 월요일 시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죠. 네. 근데 코스닥 지수는 월요일 시가 깨고 화요일에 또 떨어지고
수요일에 또 떨어지고 목요일에 또 떨어지고 오늘 처음으로 자 빠지다가 이렇게 밑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상승 반전의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월요일 시가 부근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증시는 자 월요일에도 마이너스 3%, 화요일에도 마이너스 3%, 수요일에도 플러스 1% 올라가는 듯 하다가 코스닥 상승 언제나 늘 도망가면서 마이너스 0.83%, 또다시 어제도 플러스 0.33% 반등하는 듯 상승하는 듯 하다가 그 상승 다 도망가 버려서 마이너스 약 4%대 급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거 왜 빠졌나요? 목요일 그리고 화요일 낙폭이 컸는데 이때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2번씩 쐈습니다. 자, 진짜 미사일 돈 많이 들거든요. 네. 그거 막 몇 천만 원 단위, 몇 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도 아니고요. 수십억, 수백억 단위 그 미사일을 플렉스를 했는데 플렉스를 해서 우리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았는데 북한이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우리나라 증시 빠진다에 베팅해서 큰 시세 차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뭐 합리적인 소설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네. 뭐 예로부터 이런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방산주의 주포는 네, 우리 네, 김정은 네. 위원장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자 이번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자 나스닥 지수는 월요일 시가 부근까지 조정받은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월화수목 4거래일 연속적으로 상승이 도망갔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이 도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리스크를 더 강조해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네. 그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물 옵션 시장에서 고가 1040포인트에서 지금의 저가 830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20%가 무너졌습니다. 이거 선물 옵션 시장이면요. 자, 지수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선물 시장은 대략 7배 정도가 변동폭이 크고요. 옵션 시장은 여기서 또 3배가 커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20%면요.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는 거의 140%가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자 옵션 시장까지 더하면은 대략적으로 400% 이상의 수익을 한 달 만에 우리가 하방에 베팅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미사일 쏘면서 전쟁 리스크를 부각시켰다면 우리 한 달 동안 우리는 마이너스 20% 코스닥 지수가 무너졌지만 하방에 베팅한 자들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수백 %의 시세 차익을 챙겼고 그들이 다시 포지션을 상방으로 베팅하는 과정에서 자 4배 수익 내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낸다면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의 기술적 반등 크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0% 빠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이제 미국의 기술주 우리가 확인해 봤지만 네. 북한의 전쟁 리스크 때문에 이번 주 대폭락의 가장 큰 크리티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과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가능성 99.99% 이상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저를 포함한 우리 제작진분들을 포함한 시청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과 예비역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100% 초과다. 그리고 제가 현역 때 또 만발사수였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이제 뭐 자신 있다.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러시아의 미국과의 합의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북한도 그런 전쟁 리스크 조금 이제 불식되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설 연휴 끝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라던 우리 상승 추세가 좀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네.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 예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민경철 위원님은 지금 시장의 이런 조정을 지정학적 리스크로 북한의 무력 도발로 인해서 이어졌다라고 이번 주에 이런 전망들을 계속 내놓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또 민경철 위원님의 의견 더 듣고자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시총 상위주 안에서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뭐 테슬라도 급락했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종교입니다, 종교. 아, 그렇죠. 이제 테슬라이잖아요. 비트코인, 테슬라는 종교예요. 이거는 이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고평가되어 있는가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갈 건가 그런 것들을 네. 자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우리 10년 전 진짜 이게 테슬라는 사기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사기다 했던 게 불과 11년, 12년 전입니다. 네. 우리가 12년 전에 비트코인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8천만 원까지 갔고요. 지금 4,400만 원, 4,600만 원 가격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12년 전에 우리가 국밥 한 그릇 사 먹었던 그 10,000원짜리가 지금 4,600만 원이다. 네.
근데 이게 12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거 다 사기 아니야?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불과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10,000원에서 10만 원 가면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아 10배 같구나. 네. 이거 사면 안 되구나. 이거 빠지면은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이게 아니란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하지만 10만 원에 사더라도 8천만 원까지 지금 4천만 원까지만 올라갔어도 400배, 그러네요. 4만 %가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머리로 내가 이게 맞는가 아닌가 물론 이해하고 사셔서 정말 큰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냥 믿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믿어야 살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 거의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올랐거든요. 이제 국민연금이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해외 주식의 포트를 우리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늘렸습니다. 너무 해외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이 테슬라를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 매입을 했는데 수익률이 7,000%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국민연금은 네. 한번 팔면 그 포지션을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길게 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 2020년 3월달 코로나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저점에서 테슬라를 샀더니 수익률이 7,000%가 나와가지고 와 국민연금 역대 그런 수익을 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곤 했는데 테슬라 종교입니다. 떨어져도 결과론적으로는 전기차 시장 성장할 거다. 테슬라가 선도 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하시면 테슬라 말고 저점에 위치해 있거나 대시대 초입에 위치해 있거나 오늘 알려드릴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우리나라 주식들을 공략하시는 게 맞지 않나.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네, 저는 이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의 영역이다.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12년 전에 10,000원짜리가 네. 지금 4,600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구간에서든 긍정론자도 있기 마련이고 부정론자도 있기 마련인데 누가 맞는지는 정답을 내기 어려워요. 네. 어떤 주식이든 어떤 비트코인이든 어떤 이제 증시든 여기가 최고점이 될지 여기가 최저점이 될지 결과론적으로 미래의 주가와 지수 예측은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도 며느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짐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조정받았는데 저는 테슬라 주가가 오늘 빠질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해드리진 않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되면 그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관련주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지수가 빠질 때 같이 빠졌던 종목군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에 기반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이번 달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강조해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네. 제가 테슬라 급락에 대한 거는 예측을 못 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폭락합니다 하면은 악플이 100만 개가 달릴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감히 같아요. 내가 믿는 테슬라를 건드려? 이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의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오늘 테슬라의 급락을 예언해드리진 못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올라간 종목인데 우리 지수 떨어질 때 급등했기 때문에 네. 지수가 올라갈 때 혹은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이 소멸되면 결과론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일주일 동안 천하제일의 단타 대회가 열리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 IPO 물량들을 고가에 잘 덜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 일주일 정도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다른 IPO 관련주들의 차트를 우리 과거력을 미루어 봤을 때 잠깐 반짝이 시세 나올 수 있지만 고가에서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큰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2차전지 관련주들 1월달 강하게 움직인 거 맞습니다. 네. 우리 지수 1월달부터 계속 빠졌죠.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20% 빠졌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관련이 우리 많으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자 섹터별 종목들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들 뭐죠?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자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거 차트 보시면 자 지금 자 25만 원까지 지금 폭등했다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자 다른 이제 종목군들 자 우리 생산 관련된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자 주가가 폭발하고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모멘텀으로 1월달 지수가 빠지는데 이 저점 64만 원에서 69만 원까지 거의 10%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상장되니까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재료 소멸로 오히려 조정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차트도 보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도 1월 18일까지 자 19만 원짜리가 28만 원까지 거의 40~50%가 올랐어요. 왜? LG 에너솔루션 주식시장에 상장한다. 그래서 올랐는데 자, 과매도 구간에서 단기 40~50%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다시 차익 실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1월달 우리 지수 안 좋았죠 1월달. 근데 1월달엔 올랐습니다. 이 올랐던 SK 이노베이션 그때 올랐던 부분들 지금 다 반납한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차익 실현 떨어지니까 오늘 강세인 테마 뭐죠? 강세인 테마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신규 확진자 증가하고 10,000명 돌파하고 20,000명 돌파하고 우리 5만 명 오미크론 확산 뭐 오미크론에 이은 바이러스의 진화들 발생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 어게인 코로나 테마가 다시 한번 단기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고 이번 달 내내 목소리 높여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나야 눈으로 목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 자 오늘 좋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그냥 브리핑을 해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쪽으로 수급 쏠리고 있다. 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단기 시세만 노려보고 실제 큰 기회는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폭락한 과매도관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의 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조해 드렸고 실제로 자 우리 액세스바이오 제가 이거 다 지난주 이번 주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자, 서경의 부장들 저녁 방송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딱 하나 저격해 드렸는데 네. 그게 액세스바이오였고요. 자 오늘 매기 유입되면서 장중에 25%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서경의 부장들에서 경제방송에서 전부 다 LG 에너솔루션 맞아요. 뭐 아침부터 밤까지 도배할 때 저는 네. 진단키트 봐야 된다.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액세스바이오 봐야 된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결과물이 시간이 지난 결과 상승률로 검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액세스바이오 상한가 기록했고요. 자 슈마시스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네. 자 이게 여기 전고가를 뚫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자 26,000원, 28,000원을 뚫어내면은 앞으로 새로운 역사가 써내려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종가상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신고가 갱신한 모멘텀이 뭘까요? 첫 번째, 좋다? 실적이 좋다. 두 번째, 설 연휴가 끝나면 신규 확진자가 지금 16,000명을 돌파했는데 이게 10,000명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2만 늘어날 명을 수 돌파하고 있겠죠. 3만 명을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일각에서 1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호재거든요. 네. 그 사람들 신규 확진자 10만 명 밟아야 되면 10만 명이 확진됐는지 안 됐는지 뭐 합니까? 진단키트로 검사하잖아요. 네. 그 검사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 사태가 지속될수록 이 상승한 매출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실적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요 섹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저는 재료 소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금 공급이 모자라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설 연휴까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설 연휴에는 주식시장이 문을 닫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연히 주시장 문 닫죠.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설 연휴까지라고 해가지고 설 이제 연휴 우리가 이후에도? 설 연휴 이후에도 봐도 되는가? 그거는 종목마다 다르죠. 우리가 자 기술적인 분석, 재무적인 분석, 청산가치적인 분석, 공시적인 분석 하나하나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지표라 하더라도 100%는 주식시장에 절대로 없기 때문에 내가 차트도 보고 재무도 보고 공시도 보고 청산가치도 분석하고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냥 올라가면 따라붙어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누가 좋다 카더라. 이거 뭐 진단키트 관련주다 카더라. 근데 우리 분기 보고서 열어보고 뚜껑 열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실적 없이 그냥 이슈만으로 올라가는 그런 뭐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이제 작전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시세에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종목을 좋은 종목들 우리 뭐 브랜드도 뭐 핸드폰도 뭐 삼성과 애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도 뭐 샤넬과 뭐 에르메스 뭐 이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좋게 보는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가 인정하는 그런 명품 혹은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에서 내가 그동안 좋게 보고 있는 명품 주식들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네,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제 막 테마가 턴이 도래했다. 근데 이게 진단키트 테마가 시청자분들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경험을 해보셨어요. 진단키트 관련주. 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까 맞아요. 했는데 정말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시세를 마치 작년 NFT, 게임, 메타버스, P2E 관련주들이 실적 없는데 우리가 게임 아이템 NFT화 시켜서 너네 돈 벌게 해줄게. 그런 패러다임 적용해 보도록 검토를 해볼게. 트라이 해볼게. 라는 말만으로 주가가 많게는 몇천 %씩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재작년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실적 없이 우리가 치료제 만들겠습니다, 백신 만들겠습니다, 임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만들겠습니다, 진단키트 만들겠습니다 했던 업체들이 진짜 몇천 %씩 올라간 종목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뚜껑 열어봤는데 실적 안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실제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는 명확하죠. 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도 저점이고 공시적인 부분들, 기업 청산가치적인 부분들 공부해서 나만의 명품 주식, 내가 좋게 보는 주식들, 뭐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저는 바라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실제로 방송에서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지만 저의 이제 가족방에서도 네. 오늘 종가 베팅은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베팅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추석 연휴 전정하겠습니다. 구정 연휴 이후에도 이제 신규 확진자가 16,000명 고가 찍고 빠지면 관련주들 테마가 모멘텀이 줄어드는 요소지만 네. 2만 명 돌파한다, 3만 명 돌파한다, 10만 명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한 종목들 중에서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돌파, 3만 명 돌파, 5만 명 돌파, 10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테마 형성이 저는 뭐 그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부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1월 1주차부터 2주차까지의 시장의 수급을 전부 다 빨아들였던 테마는 네.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었습니다. 네. 증거금이 110조가 몰렸고 청약 증거금만 관련된 테마주들 조금이라도 엮여만 있으면은 다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신규 확진자 지금 16,000명 됐는데 10만 명 도달한다?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로 조금이라도 엮이는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을 단기적인 투기적인 자금들 다 흡수해 나가면서 좀 강한 시세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제 휴마시스 오늘 이제 노랑톡에서도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가 일단 1차적인 목표가 26,000원, 28,000원에서는 일단은 비중 정리하시고 여기를 뚫어내느냐 뚫어내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제가 추가 보유를 좀 권고 드렸었는데 네. 오늘 종가상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장중에 제시해드렸던 제가 일봉상, 분봉상 자, 주요한 지지 구간이 14,000원, 14,500원 구간이었는데요. 자, 익절가 16,000원, 16,500원으로 자, 분봉상 상한가를 치면서 분봉상 고점을 높였기 때문에 네. 주요한 지지선 또한 26,000원, 26,500원으로 올려서 잡고 다음 주 더 뜨거운 시세, 새로운 역사 써 내려져가는 과정에서의 수익을 극대화, 분할 매도로 수익을 극대화 시켜나가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이 또 오늘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휴마시스 이렇게 또 종목을 분석해 주시면서 진단키트주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 점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내일의 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로 가볼게요. 어제 소개해 주셨던 세 종목 다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 올라갔어요. 일단 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갔는가 이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GRT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8% 시세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아침에 5%가 올라갔었다. 그러니까 상승을 보였다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렸던 그 가격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저점 다지고 반등하는지 여부를 체킹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이거 진단키트 관련주로 자, 어제 16,000원 우리 고가에서 주가가 4,000원, 5,000원까지 빠졌다. 마이너스 75%그 폭락한 바닥에서 마이너스 70% 가까이 폭락한 바닥에서 자, 막대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주요한 매물을 뚫어냈다. 그래서 이거 대시색 초입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장중 플러스 15.76%의 시세 기록하면서 방송 보고 아침에 이제 공략하셨던 분들 시가 4% 기준
고가 15%까지 하루 만에 10% 단기 시세 노려볼 수가 있었다.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다음 종목 GRT입니다. 자, 이게 지금 GRT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재개되고 나서 자, 한 달, 두 달 동안 바닥을 기다가 어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을 자, 뚫어내는 대시대 초입입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오늘 아침에 플러스 5% 반짝 2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상승을 잠깐 보였다가 또다시 이 장대 양봉 기록한 캔들의 몸통 정도까지 조금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장대 양봉 기록하고 바로 가는 게 베스트고요. 그렇죠. 2박 3일 정도 저점을 몸통 정도 선에서 만들고 여기를 다시 회복하면서 시세가 나오는 게 차선이고 그 다음은 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된 그 시작점, 즉 저점, 자 1,200원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2박 3일 동안 저점을 다지고 다시금 종가연 때까지 회복하고 여기를 뚫어내는지 여부가 우리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지금 다음 주가 목금밖에 거래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한 3거래일 정도 이제 2박 3일 동안 저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또다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공략하시면 자, 과매도 구간에서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매물들을 뚫어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거 1,100원에서 자 1,500원까지 이거 겨우 40% 올리자고 이거 매기가 유입됐을까? 아니면 큰 그림에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에 어제가 초입이었을까? 이거는 시간이 검증을 하겠죠. 네. 근데 저는 대시세 초입의 그런 시작점이 바로 어제였고 이거를 한 번 더 흔들다가 가는 그림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아침에 5% 상승했다.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RF 머티리얼즈 네. 종목 보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10%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제가 자, 어제 기준으로 해서 거래대금 안 터졌다. 근데 자, 18,000원까지 그 시세를 반납한 자, 바닥에서 자, 이제 강세 전환 되기 시작한다. 이제 바닥에서 조금 매기가 유입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다. 거래대금 안 터졌는데 이제 상승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라고 어제 3시 내일의 분 방송에서 우리 이야기를 드린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플러스 11%가 올랐다. 그래서 상승률 기준으로 어제 세 종목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물론 지수가 오늘 올랐어요. 근데 자, 바이오스마트 15%, GRT 5%, RF 머티리얼즈 11%, 세 종목 도합 31%의 상승률을 어제 방송 보신 와. 분들은 챙겨갔다. 10년치 네. 은행이자 상승률을 안겨드렸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후보군 빠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이제 몇 분까지 제가 좀 진행하면 한 될까요? 3분 정도 네,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당 이제 1분씩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파인 시테크 종목, 우리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종목이 자, 우리 기업 개요 들어가서 보면은 자, 배전반, 전기, 자동차 제어반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명전기가 대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고 뭔가 이제 전력과 관련된 그런 IT 업체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어떻게 하면은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배전반, 전기 제어하는 그런 IT 업체인데 우리가 작년 7월달 갑자기 상한가를 간 적이 있어요. 이때 왜 상한가를 갔냐면 자, PNC테크라는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서 진단키트 관련된 매출을 미국 업체에다가 공급 계획을 체결했다는 이슈 때문에 13,000원까지 진단키트 관련주로 올라간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세를 다 반납했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13,000원까지 갔는데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여기서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시세가 리셋됐어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 이중바닥, 삼중바닥 이 바닥을 다지고 바닥에서 어제, 오늘 막대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왜 유입될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니까 자회사 통해서 진단키트가 이슈 있어서 과거에 13,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우리 PN, DNC 종목도 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이제 피델릭스 종목 보고도 했습니다. 피델릭스. 네, 우리 피델릭스. 자, 본 종목도 자, 이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자, 3월 달부터 주가 700원짜리가 단기간에 3배 올라가고 자, 이 3배 폭등한 고점에서 자, 주가가 자, 1,2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4, 50% 조정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1년, 2년 동안 이 박스권간을 좀 가져갔었어요. 근데 자, 오늘 자, 막대한 거리대금을 오늘 자, 그동안 보지 못한 자, 거리대금이 오늘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 주식을 갑자기 시장에 소외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 주식을 들어 올리는 것에 대한 물음표. 왜 돈을 써서 이거를 끌어올릴까? 이거에 대한 거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기 이평 라인, 이 1년 동안의 이 주가 이동 평균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낙폭을 키웠지만 다시 이 장기 이평 라인 때의 매물을 오늘 소화를 하는 빠졌지만 다시 강하게 치고 가려고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피델렉스라는 기업이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대시대 초입의 두 번째 종목이다라는 1월달 마지막 내일의 붐 후보군 종목 리뷰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진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네. 피델렉스 종목 네. 플랜티넷 네. 종목 보겠습니다. 빠르게 봐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시스템 통합 업체입니다. 아마도 자, 이래 IT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로 아마 시세를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3,000원짜리가 5배 올라가면서 아, 그래. 코로나 터졌을 때 언택트 비대면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16,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6,500원까지 마이너스 60%가 폭락했고요. 자, 폭락한 과매도 구간에서 오늘 상승 반전의 캔들이 바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했다. 근데 그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이 과매도 구간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주요 매물을 강하게 뚫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플랜티넷 대시대 초입의 1월달 마지막 내일의 봄 후보군으로 저격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의 부분 후보군까지 살펴봤습니다. 민경철 위원님의 종목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며 이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92% 지금 더 크게 상승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2,664.7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한 흐름 보이다가 지금 시간 갈수록 점점 더 고점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이고요. 2,665포인트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만이 매도를 해주고 있죠. 6,12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개인들과 기관이 담아줍니다. 개인이 2,715억 원, 기관이 3,027억 원의 양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LG에너지솔루션만이 5위 중에 5위까지는 하나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5만 5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강한 흐름 그리고 기술적 반등까지 더해져서 2.81%의 상승세, 6.61%의 상승세 각각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요. 네이버도 2.48% 오랜만에 강한 상승 보여주고요. 31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21%, LG화학이 5.25%, 현대차 2.14%, 카카오 2.78% 강세 보여주고요. 삼성 SDI만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2.6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871.9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처럼 오후장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이 아마 고점입니다. 네, 최고점 1시 18분경에 872포인트가 최고점이고요. 지금 아마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 들어와줍니다. 578억 원, 외국인이 79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1,42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조정을 보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 전환이 반가우면서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힘든 한 주,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도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지,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민경철 위원님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뭐 오늘장 말해 뭐합니까? 조금의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네. 네, 그동안 이제 사랑이 다 도망가라는 우리 노래를 제가 이번 주 계속 이렇게 사골국 끓이듯이 네.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상승할만 하면 그 상승이 늘 계속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근데 그 상승이 도망가던 친구가 이제는 조금 마음을 바꿔서 다시 네, 왔어요. 다시 우리 시장에 좀 도래를 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도 빠졌으면은 구정 연휴에 진짜 표정 이제 구긴 상태로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야 되는데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이제 금전적으로나 뭔가 이제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연휴 토, 일, 월, 화, 수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조카들도 네. 세뱃돈도 줘야 되고 해외돈도 하니까. 줘야 되는데 네. 와 내가 계좌 열어보니까 와 음. 내가 지금 조카 세뱃돈을 줘야 될 땐가? 아 물론 줘야죠. 줘야 되는데 우와 이런 생각이 들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줘서 아 그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뭐 이제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이번 주 어제 분명히 매도 버튼 누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초기 대응 못했으면은 분할 매수하든가 홀딩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는데 아 진짜 주식 너무 어렵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공포스럽다 하셨던 분들도 오늘은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공포다 자포자기다 아 주식 절대 안 한다 손절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아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우리가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직접 조금 네. 그런 게 뭔지 알겠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좀 느낌을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예언해드린 부분들이 일단은 조금 이제 퍼즐이 맞아 떨어졌는데 주말 동안 그리고 우리나라 연휴 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해서 전쟁 리스크를 불식시키면 글로벌 증시가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안 하면 전쟁 리스크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난다. 북한 전쟁 안 한다. 러시아 전쟁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 할 건데 왜 수십만 명에 대한 군사를 동원했습니까? 제가 도입부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풋 포지션을 잡고 네. 하방에 베팅을 해서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막대한 부를 잃었기 때문에 군사를 철수해도 이득입니다. 네. 네, 그 관점에서 다시 바닥에서 공매도 상환해야 되는 이슈들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자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 우리가 검색해서 좀 보고하도록 할게요. 이게 노트북이라서 예, 좀 밑에가 좀 잘려서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보면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내내 조 단위로 팔다가 오늘 갑자기 선물 시장에서 3,600억의 수급적인 순매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네. 자 그동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수조 원대 베팅해서 하방에 베팅을 해서 선물을 팔면서 했는데 지금은 자 우리가 자, 선물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된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풋에 베팅했으면 네.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되거든요. 나의 수익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시 롱 포지션을 전환해서 상승하는 과정에서 두 번 수익을 떨어지면서도 수익 내고 올라가면서도 수익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네,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팔았습니다. 근데 네. 선물 시장에서는 돌아오고 있다. 그러네요. 수급이 네,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4조 이상을 네, 선물 시장에서 좀 던졌었는데 그거에 대한 네, 순매도가 멈추고 네, 순매수로 좀 전환됐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전쟁 리스크 네.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쟁 발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같이 손절 안 하고 이번 주 잘 폭락장 견뎌내신 분들은 오늘의 소소한 상승 네, 축하드리고 네.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우리 세 종목으로 31% 상승 파동 노려봤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그리고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도 다음 주 상승 기원하면서 미리 좀 박수치고 네. 구정 연휴 우리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솔직히 이번 주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 기울이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기울이시면서 네. 좀 답답했던 마음들 좀 훌훌 털어내시고 다음 주 더 힘차게 네. 2월달 우리 거래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상승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저는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20%, 전 세계에서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네. 1월달 가장 많이 빠진 글로벌 증시 각 국가 줄 세워놓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1등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북한이 이번 주에만 군사 도발을 2번 했다. 네. 하필이면 핵 항공모함 와 있는데 겁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강심장인지 뭐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수십억 수백억에 호가하는 미사일을 한 발도 아니고 이번 주에만 4발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한반도 전쟁 리스크 때문에 자 일본이 올라가고 미국 증시 올라가고 중국 증시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상승이 도망갔어요. 계속 미사일 쏘니까 핵 항공모함 있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핵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 있는데 동해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쏜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전쟁 리스크죠. 우리나라도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날 수도 있는데 네. 거기 여행 가는 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을 있을 수 수 있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 일상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물론 죄송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6.25 전쟁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어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게 전쟁 날 거라는 위기의식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휴전 중인 나라가 미사일을 또 도발을 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찌됐건 전 세계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다. 근데 가장 많이 빠진 만큼 일어나지 않은 전쟁 리스크가 반영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네. 다른 어떤 나라의 증시보다도 보다 강한 기술적 반등이 어찌됐건 원상 네, 전쟁 되돌림이 좀 있을 리스크는 것이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해소될 거라는 말씀을 또 여러 번 해주셨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실적 발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많이 좀 과대 낙폭을 보였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나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일단 뭐 실적 모멘텀이 일단은 가장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 예상치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사상 맞아요. 최대치,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한다. 물론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최정점을 찍었어요. 2018년도에 최정점 찍고 반도체 겨울이다 하면서 조금 영업이익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2018년도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도 수준까지 좀 회복을 어느 정도 해내는 네. 호실적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 모든 상장사는 3월 중순에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1월 달 다 지나갔기 때문에 3월 달까지 많아야 30거래일이에요. 30거래일 정도 지나면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기업들 실적 모멘텀으로 옥석 가리기 네. 수급 붙을 수 있다.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이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질병관리본부청도 청장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정확히 내일 몇 명 뜰 거다 단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가는 과정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 또 이제 고향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이러스의 확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연휴도 그러했고 수능도 그러했고 뭔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뭔가 이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은 신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근 2년 넘게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이번 연휴에서도 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신규 확진자가 16,000명에서 2만 명, 3만 명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코로나 관련주들의 단기적인 수급과 이렇게 투기적인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몰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민경철 위원님과 이렇게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또 마음 불편히 계시지 마시고 조금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 전망치 보고 함께 시장 전략 같이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